안녕하세요. 500만 게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신청 종목 할 건데요. 구독자 신청 종목은 레이언스하고 쿠쿠홈시스인데, 레이언스를 말씀드릴 때 DR젠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레이언스하고 DR젠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이미지 사업인데 4월 달에 차트 보시면 주가가 DR잼하고 레이언스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오른 배경에는 당시에 3월 달에 코로나 이슈가 당시에 코로나 이슈가 극성을 이룰 때 폐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코로나 진단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로 인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엑스레이 장비 기업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DR잼이 주가 반영이 가장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레이언스하고 DR잼의 차이는 올해 실적에 있는데요. 올해 실적,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증가되지만 영업이익은 어, 전년 동기 대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DR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60%, 영업이익은 500% 성장한다고 증권사에서 예측치를 내놨죠. 이걸 보면은 레이언스보다 DR잼이 주가 반영이 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레이언스로 돌아와서 레이언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 겁니다. 레이언스가 주력화하는 제품들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제품들인데,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판, 이걸 아우르는 소프트웨어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재무에서는 부채 비율 21%, 유보율 2459%로 아주 탄탄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PBR이 1점대가 적정평가라고 본다면 현재 주가에서는 PBR이 0.72이므로 저평가 받고 있다. 28%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분기보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DR잼하고 차이점이 뭐였어요? 실적이었죠? 레이언스 실적에 발목이 잡힌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레이언스가 DR젠과 차이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레이언스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제조 판매인데 주력은 엑스레이 제품이고요. 향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020년 3월 24일 주주총회 기준으로 세라믹스 제조 및 판매, 의료용 재료 제조 및 판매, 사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를 했어요. 이 세라믹 사업은 레이언스가 올해부터 소형 CT 촬영기를
생산해서 판매하기로 했고, CT 촬영할 때 들어가는 세라믹 보철 장치를 팔려고 추가한 사업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연락에서 2020년도에 중국 CS 법인을 설립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생깁니다. 그리고 제네레이터 사업 부문 14년도에 떼내고, 맘모그라피 모델은 같이 떼내고, 동물용 PMS 사업 부문도 떼냈는데, 이 부분은 우리엔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우리엔은 레이언스의 자회사거든요. 주요 자회사인데, 동물병원에 의료용 엑스레이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반려견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사주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잘 받아야 돼요. 85만주. 배당에 대해서인데, 전기와 전전기 때 각각 300원, 100원을 배당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현금 배당을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은 100원, 그 외 일반 주주에게는 주당 300원의 차등 배당을 했다.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레이언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 일반 주주들에게 차등 배당을 하는 아주 주주 친화적인 오너의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잘 컸으면 좋겠어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좀 퇴색돼서 주가 상승에 의한 차액을 버는 시스템이 유행이 되면서 주식의 기원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의 기원은 배당 정책을 받기 위해서 돈이 있으나 의욕이 없는 부자들이 돈은 없으나 의욕이 있는 사업가들한테 투자를 하고 배당받는 형태가 주식의 기원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경영주의인 것 같아요. 친절하게도 사업의 내용 처음부터 용어집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소액주주들, 뭐 일반 투자자들은 의료 전문 용어들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챙겨줍니다. 이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배려에서 이 경영주의 마인드가 묻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읽기가 참 편한 것 같아요. 사업의 특성은 경기 변동에 둔감한 편인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는 게 꺼려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경기 변동에 둔감하다고는 하나, 이런 전염병 시즌에는 병원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장비를 추가 설비 맞추는 병원들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에도 나타나긴 하고요. 대신에 이 엑스레이 장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되는 부분은 아주 어, 우호적인 관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 유통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중국 시장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화로 전환 수요가 바뀌는 시장을 잡기 위해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은 연평균 2015년부터 25년까지 평균적으로 11%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국내 경쟁사에는 뷰역스하고 DR텍이 있고요. DR잼도 있습니다. 주요 제품에는 엑스레이 디텍터, 성광채, 패널 또는 웨이퍼, 게이트 IC, NRO IC, 디지털 이미지화 시키는 소프트웨어까지. 일부는 매출액이 변화되는 부분이 체크가 된다 하면 TFT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추세고, 반대로 CMOS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커졌다. 뭐 이 정도. 그 배경에는 이런 매출 비중의 변화의 배경에는 원재료가나 상품의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와 원재료 등의 현황에서 가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시면 2020년 1분기 가격들이 19년 대비 TFT 디텍터는 13.54% 하락했고 CMOS 디텍터는 5.95%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IO 센서의 평균 가격이 3.51% 하락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레이언스의 실적이 분기 보고서상 전년 대비 4.8%, 영업이익이 10% 하락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배경이 주요 제품, 주요 상품의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판매 가격의 하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사업의 특성에 질적 양적 확장 중인 사업 부분에서 특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선점을 위한 기존 업체와 중국 내 로컬 업체 간의 기술 경쟁 및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은 저가 공세를 하기 때문에 레이언스 입장에서도 가격 경쟁을 위해서 상품의 가격을 낮춰서 시장에 뛰어들었으면 아래와 같이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은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빠른 시간에 이 점유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도태된다면 재무가 급격히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 부분 핵심적으로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행히 원재료 가격이 17년도부터 따지고 봤을 때 17년도 기구류는 20% 하락, 케이블 및 보드류는 소폭 하락했으나 수입은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네요. CSI류도 20%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패널류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네요. 케이블 및 보드류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에 의해서 상품 가격은 크게는 13% 하락했으나 영업이익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없었다는 거,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가동률은 TFT 디텍터는 여유가 크지 않고 CMOS 디텍터와 IO 센서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여력은 있습니다만 TFT 디텍터의 그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연구센터는 현재 검토 진행 중이긴 한데
이번 분기에는 진행 사항이 없지만 추후에 R&D 센터를 건립해서 돈을 쓰겠다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연구에 좀 더 인력을 투입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 이전 공모자금으로 16년도 OSKO 인수 후에 제조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설비 확대하고 있는 부분 한번 캐치해 보시고요. 아까 제조설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설비의 신설 매입계, 설비의 신설 매입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공급계약에서 2021년까지 계약된 이 3개의 계약 사항하고 23년 12월까지 중국에 계약된 공급계약 상황을 살펴보면은 수주잔고는 꽤 있으니까 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업의 다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레이언스가 최근 뉴스인데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고성능 이동형 CT 보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동형 CT는 코로나 같은 폐렴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고성능인 CT 촬영 장비를 보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CT 장비는 전신 촬영하는 게 아니고 두부, 경추, 팔, 다리, 관절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부분 촬영할 수 있는 CT 장비로 나왔습니다. 이런 장비는 전신 촬영 장비하고 다르게 법적인 문제가 없이 병상수가 200개 이하인 병원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추가적인 전원 공사 필요 없이 가정용 전원에서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 사, 이걸 통해서 상품의 다양성을 꾀하고, 현재 엑스레이 장비의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하락을 CT 촬영 장비를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전략을 캐치해 보았습니다. 재무에서는 자산 대비 부채가 작고 이익잉여금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900억까지 쌓아놨네요. 960억. 그래서 현재 치킨 게임에 돌입한다 해서 급격히 재무가 나빠지진 않고 방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고요. 돈이 많은 만큼 시장 확대에 큰 투자를 감행했으면 좋겠는데, 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사실 가격 경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출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함부로 언급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생산 설비를 늘리기에도 지금 가동률이랑 점유율이 그다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수요가 아쉬운 상황이라 생산 설비를 추가적으로 갖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다양성이나 아니면 계열사를 M&A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해서 계열사를 늘려가는 방안은 어떤가. 어, 지금은 경영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었다고 하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대비 견고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재무를 봤을 때. 그리고 기업에 문제가 될 채무나 기업어음, 회사채에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주주 친화적이면서 회사채를 따로 발행하지 않고 저환사채도 발행하지 않고 탄탄하고 재무 이상적인 우량기업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주가가 상승하려면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인데 보시면 19년도까지는 매출액이 8%씩 잘 성장했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타격과 상품의 가격에 대한 타격으로 매출의 성장이 줄어들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타격이 있으므로 영업이익도 타격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대신에 계열사, 관계사의 실적이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네요.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27%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거는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계열 회사에 관한 사항을 넘어가면 탑업인, 탑업인 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사업연도 재무 현황에서 오숙, OSKO 회사하고 우리엔의 적자가 눈에 띄는데 이 우리엔하고 레이언스 차이나 올해 1월 22일 날 설립한 레이언스 차이나하고 우리엔의 실적에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엔이라는 기업은 아까 회사의 계획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요.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보시면 우리엔이라는 기업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런 동물용 CT 촬영이나 치과 치료용 장비 그리고 진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우리의 PMS 365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강아지를 키웁니다만 동네 동물병원을 가면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어, 우리엔 제품인 거 봐서는 시장 점유율이 괜찮다고 봅니다. 뉴스를 찾아보면 우리엔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뉴스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용 영상진단 시장이 무주공산인데 시장 규모는 크지만 경쟁자가 없다라고 해요. 2022년에는 글로벌 동물용 영상 장비 시장 규모가 19억 달러, 하나로 2조 정도 됩니다. 동물병원 전자차트 분야에서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우리엔이라고 하죠. 현재 단기 기준으로는 우리엔이 단기 손실이 크게 반영이 됩니다. 지분만큼.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살펴보면 175억이라고 나오는데 우리엔의 적자를 다 반영하고도 이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적자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서 적자를 해소를 한다면 재무가 확실히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계열 회사를 통한 기업의 성장도 지켜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무 차트를 한번 써봅시다. 재무 차트에서 보면은 기업의 매출액은 매 분기까지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분기 성장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실적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레이언스가 상장했을 때 고평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이 146억인데
24,000원대 상장을 했으면 24,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현재 주가 11,550원, 그리고 주식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의 2배 23,000원대는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이 146억이면은 3,700억 나누기 146억 하면은 퍼가 25배죠. 뷰웍스와 DRG 한번 살펴볼까요? 뷰웍스만 살펴보겠습니다. 뷰웍스 지배주주 순이익 281억이고 시가총액이 3,430억이면 퍼가 12배죠. 레이언스가 퍼 20배로 상장을 했으면 고평가기 때문에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고평가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줬다는 거죠. 상장했을 때부터 비쌌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을 맞았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최저점인 7,140원을 찍었으나 앞으로는 미래 실적을 반영을 해야겠죠. 앞으로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개선이 됩니다. 계열회사의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성장하고 기업의 영업이익 성장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걸 통해서 뷰역스가 12배 정도 평가를 받았다 생각하면 레이언스도 12배 생각해 봅시다. 2022년 기준으로 12배 곱하기 217억의 영업이익을 가지면 목표 시가총액은 2648억이 되는 거예요. 2648억이면은 레이언스는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현재 주식수 1660만 주 계산을 해보면 목표 주가는 15,900원으로 나옵니다. 주가가 15,900원을 간다면 이 레이언스의 기업의 시가총액은 2,590억이고요. 정정할게요. 레이언스 주가가 15,900원에 간다면 레이언스의 시가총액은 2,648억이 되고요. 그 시가총액은 2022년도 지배주주 순이익을 현재 업종의 대표 기업인 뷰웍스 평가 가치를 레이언스에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목표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목표 시가총액이 이 정도인데 현재 테마로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미래의 가치에 대한 저항대를 만나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주가가 오른다면 다시 한번 이 전고점 15,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매매를 하실 거라면 절대적으로 15,000원 이상에서 매매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 이하인 가격에서 매집을 하시고 15,000원대 이상에서 수익을 보시면서 어, 앞으로 실적이 상승할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쟁사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치킨 게임에 빠져들어서 상품의 단가가 뭐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우상향할 수 있는 분위기 전환점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평가 때 매수하는 걸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뉴스가 있다고 주가 오른다고 추격 매수하는 것도 조심하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기업은 레이언스였고요. 다음 종목은 쿠쿠홈시스인데 쿠쿠홈시스는 비중을 좀 작게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계열회사 변화이기 때문에 정정. 쿠쿠홈시스는 보시면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렌탈은 구조적으로 유통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방문 판매 조직이 껴 들어갑니다. 근데 코로나가 최근에 방문 판매 연합이 그 최근에 방문 판매 연합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가구들이 방문 판매 손님이 오면은 거부를 해요. 거부를. 사실 지금 현재 봐야 될 업종은 아닙니다. 렌탈 사업은. 렌탈 하면은 렌탈 했을 때 이 상품들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죠. 이것도 부담감입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역성장하고 사장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 과거의 실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증권사의 레포트하고 상관없이 어닝 쇼크도 그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중기적으로도 그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이번 업황을 헤쳐나가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거에 초점을 생각해서 여유 자금을 크게 갖고 그리고 매매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역발상 투자일 수 있습니다. 역- 역발상 투자로 저가 때 잡아서 장기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는 있다고도 봅니다. 기업이 위험한 사항은 아니죠. 기업이 위험한 사항은 아니고 일시적인 영업의 업황이 어두운 것 뿐이니까 시가총액이 또 큰 기업인데 뭐 한순간에 망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니까 이번 코로나 영향을 잘 헤쳐나가서 장기적인 회복을 잘 꾀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기업은 레이언스하고 코코홈시스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궁금한 종목들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대부분 댓글을 제가 읽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0만 개미였습니다.